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하루 5분 엄마의 말 습관이에요. 이 책은 이명주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부모교육연구소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20년 넘게 언어교육하고 아동문학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아동문학가이시고 시인이시고 동화책과 동시도 쓰셨고 또 이 책 말고도 다른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작가이시기도 하고요.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하신 경력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런 이 책이 상담 사례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상담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해주고 예시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이런 말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책이 되어 있어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팁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너무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좋구나. 이런 방향으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는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파트가 6파트로 나눠져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부모님이시라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3학년이고 막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웠어요. 이 책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더 채워줬어야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이 책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이 책을 보셔서 아이들을 정말 건강하게 올바르게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번째 파트는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엄마의 말 습관이에요. 자존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일 때 그런 자존감을 높여줘야지 성인이 돼서도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말을 배우면서 자존감의 기초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 말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자존감의 기초를 만드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배울 때 엄마가 어떻게 이끌어주고 어떤 대화를 나누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자존감이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아이하고 말할 때 존중의 6화 원칙을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존중의 6화 원칙. 6화 원칙 하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6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는 그게 순서가 그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하고 어떻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왜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하는 질문으로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에 맞춰서 뭐 언제 할 건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면 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활하면서 보통 이러죠.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그러면은 엄마들이 내가 언제는 숙제하고 싶었냐? 숙제하는 거 좋아했냐? 그렇게 물어보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엄마는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럼 내가 잘해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들이 보통.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이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 방안도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막 그러면 왜 하기 싫은지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왜 하기 싫은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하기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그러면은 이제 언제 하고 싶을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몰라. 지금은 하기 싫어. 막 그러면은 그럼 지금은 무얼 하고 싶은데? 이따가 그러면서 막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냥 숙제하기 싫다는 거에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아이는. 그러면 그럼 이따가 숙제하고 싶을 때 어디서 하고 싶은지 말해줄래?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꼭 얘기해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안 해? 빨리빨리 해야지. 언제 하려고 그래? 막 그렇게 막 채은하고 막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아이 스스로가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이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처음에 말 배울 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개구리를 얘기해 준다 그러면 엄마 개구리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개구리가 뭐야? 개구리가 개구리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꼭 집어서 발음을 교정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주눅이 들고 자신 없어하고 자기가 어떤 말을 표현할 때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주눅이 들어서 자기 생각을 똑바로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팁을 보시면 팁이 나오는데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존중의 6하원칙 말하기 연습에 대해서 팁이 나오는데요. 아이가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 그리고 방향을 제시하는 어떻게? 아이의 이유를 듣고 나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안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물어보고 그 아이의 그런 이유나 그런 생각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대안을 알아내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공부하면 좋을까? 그렇게. 어디서 할래? 무엇을 먼저 공부하고 싶니? 무엇을 먼저 하고 싶니?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질문을 던져서 최선의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미리 예측해서 미리 부모가 막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아이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일 때 집중력 있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정말 집중력에 쏙 빠져서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멀리서 뭐 엄마가 와서 밥 먹어 그러면은 못 들어요. 아이들이. 그럼 매번 얘기하죠. 밥 먹으라니까 그만하고 밥 먹으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 뭐 한두 번은 못 듣고 나중에서야 막 혼내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들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이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하고 아이 입장에서는 막 엄마가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니까 당황스러운 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하고 부모의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가 뭐 만약에 블럭놀이 때문에 쏙 빠져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 듣는다. 그럴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의사 전달을 할 때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다른 거 자신이 하는 거에 집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그런 기분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아이한테 블록놀이 어때? 그러면서 좋아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재밌게 노는 거 보니까 엄마도 참 좋아. 집중도 잘하고 정말 최고야. 그런데 어쩌지?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죠. 아이의 의견을. 지금은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정리하고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처럼 아이의 의견을 묻고 그러한 방향 제시를 도와주고 부모가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장난감 갖고 놀았으니까 손을 닦아야 되는구나. 손을 닦고 나서 밥을 먹고 그렇게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자기도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알거든요. 아이가 정말 이렇게 느낌으로 그런 말 소통이 안 돼도 느낌으로 그런 감정들을 다 전달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아요. 아, 엄마가 날 미워하는구나. 아,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내가 뗐으면 뭘 사주는구나. 그런 걸 눈치를 딱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표현해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자존감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아이의 숨겨진 장점을 이끌어내는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소심하고 예민한 아이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심한 아이한테는 엄마가 아빠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 성격에 대해서 너 소심해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그런 성격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사귀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금지어예요. 아이의 단점부터 말하는 그런 부모님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고쳐야 된다고 해요. 자기 자신부터.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점을 안 좋은 면을 먼저 보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이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잘하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예쁜 점을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단점을 시시때때로 말씀하실 때는 나 자신부터 그런 말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말 습관을. 단점을 보는 말 습관, 그리고 또 특히나 소심한 아이고 예민한 아이 있죠. 그럴 때는 그런 성격이나 그런 단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어예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심하다고 그런 아이들은 또 꼼꼼하고 섬세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섬세한 면을 칭찬해주고 어쩜 이렇게 찬찬하고 꼼꼼하게 잘할까? 그러면서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점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칭찬할 때도 아이들한테 칭찬할 때도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라고 하잖아요. 그냥 칭찬 그래 잘했어 하고 끝나는 거는 그건 칭찬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아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점이 어떻게 해서 잘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어. 그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장점을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요. 여기서는 그러한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해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이라는 말을 붙여서 해주는 거예요. 잘. 밥을 먹을 때도 아유 밥 잘 먹네. 그렇게 인사를 할 때 어쩌면 인사를 이렇게 잘할까. 양치질 할 때도 아유 양치질 참 잘하네. 어디 보자. 어우 반짝반짝하네. 그렇게
학교 갈 준비를 할 때도 학교 갈 준비를 잘했구나. 이렇게 잘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우 잘했네.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해?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장점 말놀이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이제 엄마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아주 밥을 맛있게 잘 먹어. 엄마는 걷기를 참 좋아해. 엄마는 꽃도 좋아해. 엄마는 목소리가 커. 그래요. 그러면은 막 이런저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이가 엄마 목소리가 큰 것도 장점이야? 좋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소리 큰 거 장점이야. 여러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방해할 정도로 크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이야기해 주면 돼. 그렇게 장점으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도 나도 따라서 나는 노래를 잘해. 난 노는 걸 잘해. 좋아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말하는 거를 따라서 엄마도 그래. 엄마도 노는 거 같이 좋아해. 엄마는 피아노를 잘 쳐. 뭐 그렇게 아이가 얘기하면 엄마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단을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장점 말놀이를 통해서 아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나 뭘 좋아하는구나. 나 이거 뭘 잘하는데. 그렇게 알아가면서 자신의 자신감도 생기고 또 자존감도 상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보는 세상엔 부모님이 전부이잖아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알아가고 그렇게 배워가면서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엄마 아빠의 말이 중요해요. 그 말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항상 고민이에요. 매 순간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런 책을 한번 읽으시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 더 아이를 위해서 이게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좀 알아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재밌게 잘 되어 있어서 읽기가 쉬워서 그리고 단락단락 그 부분들이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읽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잠깐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한 단락씩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하루 5분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짤막하게 한 단락씩 매일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 부분씩 보면서 이런 방법들을 연습해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조금 더 아이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